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한국사 제28장 4.19 혁명, 5.19 쿠데타와 경제개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전체적인 내용이 방대한 관계로 총 3부로 나눠서 오늘은 제1부 대한민국 제1공화국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운 한국전쟁에 대해서 잠깐 복습하겠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소련 연방과 미국 동맹국 사이에 갈등, 긴장, 경쟁 상태가 이어진 대립 시기가 있었는데 이를 무슨 시대라고 한다? 냉전 시대죠. 1950년 6월 25일 북한군이 38도선을 전면 남침함으로써 무엇이 발발했다? 한국전쟁이 발발했습니다. 1950년 9월 15일 어떤 장군의 총지휘하에 유엔군이 무슨 작전에 성공하면서 유엔군이 대반격을 개시하기 시작했다. 메가더 장군의 총지휘하에 유엔군이 인천 상륙작전에 성공했죠. 유엔군의 북진으로 통일이 눈앞에 있는 듯 했으나 누구의 개입으로 다시 남쪽으로 밀리게 되었다. 중공군이 개입했죠. 오늘의 한국사 교과 내용은 제28장 4.19 혁명, 5.19 쿠데타와 경제개발이며 오늘의 주인공은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드디어 오늘이 최종회가 되겠습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은 대한민국 현대사인데 공화국 연대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공화국이라면 리퍼블릭이죠.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나라를 공화국이라고 합니다. 1945년 8월 15일 대한민국이 해방되면서 대한민국 최초의 공화국인 제1공화국이 시작되었고 초대 대통령으로는 이승만 대통령이 선출되었습니다. 제1공화국 기간 동안에 한국전쟁이 발발하였고 제1공화국은 1960년에 일어난 4.19 혁명에 의해서 종말을 맞이합니다. 계속해서 제2공화국이 시작됐지만 그 뒤에서 5.16 쿠데타가 발발하고 제3공화국이 시작됩니다. 이때 박정희가 대통령으로 선출됩니다. 1972년 10월에 유신헌법이 발효되면서 유신체제하의 제4공화국이 되고 박정희가 대통령으로 다시 선출됩니다. 제3공화국 시절부터 새마을운동이 시작됐으며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시행되면서 경제가 급속도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유신체제 하에서 독재를 행하던 박정희 대통령이 1979년 11.6 사건에 의해서 암살이 되고 그 뒤에서 12.12 군사반란이 일어남으로써 전두환 대통령에 의한 제5공화국이 시작됩니다. 제5공화국이 시작될 점인 1980년에 5.18 광주 민주화운동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민주화의 운동은 계속해서 1987년 6월 민주항쟁으로 이어지면서 마침내 6.29 선언이 발표되고 제6공화국이 시작됩니다. 노태우 대통령을 이어서 1993년에 김영삼 대통령이 선출되는데 이로써 군인 출신에 의한 독재 정치가 마감되고 마침내 문민정부가 출범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김대중 대통령이 선출됩니다. 이러한 대한민국 현대사를 헌법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제1공화국은 대통령제였으며 최초의 공화국으로서 처음에는 간접선거였지만 직선제로 개헌이 되고 나중에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 중임 제한이 폐지됨으로써 영구 집권이 가능한 독재 체제였습니다. 하지만 이 제1공화국은 1960년 4.19 혁명으로 붕괴되고 제2공화국이 시작되는데 제2공화국에서는 대통령제에 의한 독재의 부작용을 경험했기 때문에 의원내각제로 개헌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제2공화국은 그 수명이 오래가지 못했고 1961년에 일어난 5.16 쿠데타에서 제3공화국이 시작됩니다. 이 제3공화국은 대통령제로 다시 전환하고 대통령 임기는 4년으로서 중임이 가능했습니다. 직접 선거였고 대통령제가 폐지되었습니다. 제4공화국에서 유신체제가 시작되면서 독재 정권 유지를 위한 유신헌법이 발효되었고 대통령 선거는 더 이상 직접 선거가 아닌 통일주체 국민회의에 의한 간접선거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또한 중임 제한이 폐지됨으로써 영구 독재가 가능한 체제로 개헌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유신체제의 주역이었던 박정희 대통령이 11.6 사건으로 암살당하고
제5공화국이 시작되는데 이때는 7년 단임으로 바뀌었으며 대통령 선거는 간접 선거에서 선출되었습니다. 이 제5공화국은 신군부 세력의 독재 군사 정권이었습니다. 제5공화국 기간 동안 계속해서 민주항쟁이 일어나게 되고 마침내 노태우 대통령이 6.29 선언을 하고 대통령 5년 단임과 직접 선거로 개헌을 하게 됩니다. 먼저 제1공화국의 출범과 4.19 혁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1공화국은 1960년 4.19 혁명에서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대한민국 제1공화국의 대통령은 이승만이었으며 제1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었습니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후 초대 대통령에 당선이 되었습니다. 이때는 대통령, 부통령을 국회에서 간접선거로 선출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계속해서 제2대 대통령에 당선되고 1952년에 헌법 개정을 하여 대통령, 부통령을 국민에 의한 직접 선거로 바꾸었습니다. 이때 대통령의 임기는 4년이었으며 1차에 한해 중임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1954년에 제2차 헌법 개정을 통해서 초대 대통령에 한해 예외적으로 1차 중임 제한을 철폐했습니다. 이것을 4.4.5.2 개헌이라고 합니다. 이 개헌에 대한 찬성표는 135표였고 제적 인원은 203명이었습니다. 가결 정족수가 3분의 2였기 때문에 이를 계산해보면 135.333으로 표현되는 소수점으로 표현되는 숫자였습니다. 이것을 136으로 볼 것인가 135로 볼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136으로 볼 것 같으면 올림을 하는 것이고 135로 볼 것 같으면 반올림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반올림을 좀 어려운 말로 4.4.5.2이라고 그럽니다. 즉 0.4는 버리고 0.5는 올린다라는 뜻이죠. 원래는 올림으로 해서 136으로 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이 개헌안은 부결이 되는 것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집권당이었던 자유당은 서울대학교의 수학교수까지 내세우며 반올림하는 것이 맞다라는 주장을 펴서 가결 정족수를 135명으로 하고 개헌이 가결된 것으로 선포했습니다. 이로써 초대 대통령의 영구 집권이 가능한 독재 체제가 구축되었습니다. 이 개헌 이후에 이승만이 다시 제3대 대통령에 당선됐지만 1960년에 4.19 혁명이 일어나서 결국은 대통령제에서 하야하고 말았습니다. 이 4.19 혁명의 배경은 제1공화국 자유당 정권의 장기 집권을 노린 이승만 정권의 정권력과 독재성이 문제였습니다. 그를 추종하는 집권당인 자유당의 부패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폭발하였고 앞서 알아본 것처럼 1954년에 대통령 중임 제한을 철폐하기 위한 개헌안을 4.4.5.2 개헌이라는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변칙 통과시켰습니다. 계속해서 1960년 3월 15일 대통령, 부통령 선거가 있었는데 이때 부통령 이기붕을 당선시키기 위한 부정선거가 난무하였고 이에 반발한 학생들의 시위가 발생했습니다. 그것을 계기로 1960년 4월 19일 수천 명의 학생과 시민이 경무대 앞에 진출하여 시위를 하자 정부는 계엄령을 선포하고 시위대를 향하여 발포가 시작됐습니다. 이때 185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1960년 4월 26일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하고 제1공화국이 붕괴되고 말았습니다. 제1공화국이 붕괴된 이후에 대통령제에서 의원내각제로 개헌을 합니다. 이에 따라서 국무총리 장면, 대통령 윤보선의 제2공화국이 출범하게 됩니다. 이 4.19 혁명은 한국의 정치 발전사의 하나의 획기적인 전개를 기록한 역사적인 사건이었으며 한국 국민의 민주주의 발전을 의미하며 민주주의 토착화를 위한 진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공권력의 횡포에 대한 국민의 승리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주권 재민의 민주주의 원리를 그대로 입증하였습니다.